최신 IT 트렌드를 늦게나마 알아보는 한발 늦은 리뷰 시간입니다. 네, IT 기기 마니아 허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올가을 스마트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주 좀 흥미진진할 겁니다. 네. 아이폰 10주년 모델과 함께 갤럭시 노트 8, LG V30 등이 모두 다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맞아요. 아이폰 10주년이라고 하니까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른 회사들이 아마 큰 경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네, 이미 여러 그런 경쟁이 예고된다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고요. 또 네. 얼리 애답터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을 얼리 애답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한 지 한 2년이 다 돼가는 사람들은 이제 기존 제품과 이제 새로 나올 제품들 어떤 제품으로 교체할까 이렇게 좀 행복한 고민을 할 수도 있고, 또 관심이 없는 분들 역시 새 제품들 덕분에 기존에 있는 스마트폰들이 좀 싸지진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후자 쪽인 것 같은데 네. 올 가을 스마트폰 말 그대로 대전이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좀 기존에 있던 제품들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들기도 하거든요. 네, 기대되죠. 네. 하지만 좀 실망스러운 게 네. 생각처럼 신제품이 출시된다고 해서 가격이 많이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단통법이 있어서 단말기 지원금이 이제 15개월이 지나야 좀 늘어나는 상황이고, 그것을 통신사가 결정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삼성 갤럭시 S7 작년 2월에 나와서 이제 1년 반이 다 돼가지만 어떤 특가 행사나 번호 이동이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기기값이 50만 원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울 수도 있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요즘 스마트폰 성능이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돼서 맞아요. 일반 사용자들은 큰 불편함이나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저렴한 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저도 5년 가까이 같은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 어느덧 5년이나 됐네요. 그러니까요. 별로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 중저가 폰 그렇게 고성능 휴대폰을 찾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예전에 장원석 외에도 어르신들이나 예. 아니면 공부에 집중하고 싶은 수험생들, 이런 분들이 비교적 성능이 떨어지는 스마트폰을 사용해 왔는데, 요즘은 자기 사용 패턴에 맞춰서 중저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스마트폰 매장에 한번 찾아가서 얼마나 많은 분이 중저가 폰을 선호하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10명 중에 6명은 프리미엄을 보고 오지만 4명은 다 중저가형을 보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쳐서 6명이 다 프리미엄을 사는 것도 아니고 이제 중저가형으로 낮춰서 사시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요즘에는 이제 실속 있고 가성비 있는 그런 중저가 모델이 인기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요즘 추세에 맞게 지금 당장 사도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 없는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스마트폰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성비가 좋은 스마트폰이라고 하니까 빨리 듣고 싶은데 어떤 네. 제품부터 소개를 해주실 건가요? 제가 우선은 이제 가격이 비교적 싼 기기부터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네. 우선 아셔야 될 거는 가격 기준은 우리가 가장 흔하게 가입하는 24개월 약정을 했을 때 매달 내는 기기값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게 통신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네. 우선 가장 저렴한 월 5만 원이 죄송합니다. 월 5천 원 이하면 살 수 있는 제품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네, 제가 두 가지를 추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아이폰 6 그리고 LG에서 나온 X400이라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저렴한 가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이폰부터 나온 거 좀 의외네요. 맞아요. 네, 의외죠. 아무래도 아이폰 6는 지금 원래 그 2014년 프리미엄 폰이었지만 예. 지금 이제 시간이 좀 지났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월 6만 원 정도 된 요금제에 가입하시면 기기값이 월 한 1,5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아까 옆에 보셨던 그 LG X400 같은 경우는 기계값이 한 달에 한 2,000원 정도 나오지만 이거는 이제 요금제를 3만 원짜리를 써도 네. 되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폰이죠. 네. 그 아이폰 6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굉장히 좀 고가의 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의외네요, 생각보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4년 프리미엄 폰이라서 네. 당연히 좀 저렴하게 나와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시기가 지났으니까요. 네,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 애플이란 회사 자체가 아이폰의 가격 방어를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좀 놀라운 부분일 수도 맞아요. 있습니다. 네. 아이폰 자체는 따로 소개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품질 보장이 되는 기종이죠. 그 내부 사양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지만 외관은 사실 아이폰 6부터 지금까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헤드폰을 꽂을 수 있는 구멍이 있다는 점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iOS라는 이제 애플의 그 운영 체제가 업데이트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비교적 최근에 나온 아이폰과 비교했을 때 뭐 큰 차이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아이폰이 주는 사용자 경험 자체가 워낙에 이제 기기에 따라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혹시 그동안 아이폰이 좀 비싸서 꺼려 하셨던 네.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시기적으로 좋은 기회가 되겠네요. 한 번쯤 네. 써보고 싶었던 사람들한테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이번에는 LG X400은 어떤 제품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LG에서 가장 잘 알려진 건 이제 뭐 G 시리즈 그리고 뭐 V 시리즈 이런 플래그십 라인인데요. 네. 그 밑에 있는 이제 보급형 스마트폰 시리즈 가운데 하나가 이제 X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X 시리즈에는 이제 제가 지금 X400을 언급했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사양이 좋은 X500이 있지만 제가 X400을 고른 이유는 배터리가 분리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흔한 형식이었는데 요즘에는 일체형이 대부분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좀 예전 핸드폰에 익숙하신 분들은 뭐 장원석 코도 공감을 하시겠지만 네, 제거 배터리 분리형이에요. 교체되는 예. 게 훨씬 편리하단 편해요. 말이에요. 맞아요. 네. 이게 처음에는 애플만 해가지고 애플이 뭐 배터리 분리 안 된다고 조롱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다 일체형으로 나오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게 배터리 성능이 떨어진다고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일체형보다는 아직은 교체할 수 있는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X400 같은 경우는 그 외에도 사양도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보급형 하면은 이제 램이 이제 그 스마트폰의 속도를 잡는 램이 한 1에서 1.5기가 정도였는데 그 저장 공간 역시 16기가 정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속도도 좀 느리고 저장 공간도 낮았는데 X400 같은 경우는 램이 2기가고 저장 공간도 기본이 32기가부터 나옵니다. 요즘 추세에 맞게 조금씩 상향이 된 거죠. 그리고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하는 프로세서는 조금 아쉽게도 대만에서 나온 미디어텍이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이 그래픽 성능이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사용한 데는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기본적인 기능을 위주로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용할 때 뭐 불편함이 있거나 그렇진 않겠네요. 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능 뭐 저희 뭐 SNS나 뭐 그렇죠. 전화, 문자 이런 네, 것들. 인터넷 서핑 이런 네. 거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요즘 이렇게 저렴한 기기들도 갖출 거는 다 갖췄습니다. 사양을 따지자면 한 3년 전 플래그십 프리미엄 폰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이폰도 그렇고 이번 X400도 그렇고 둘 다 화면 해상도는 화면의 무슨 해상도나 성능은 요즘 플래그십에 많이 뒤처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카메라 성능 역시 뭐 몹쓸 수준은 아니지만 뭐 플래그십이랑 비교할 수는 네. 없죠. 예. 자, 뭐 역시 뭐 주력 상품이 아니라 중저가 폰이기 때문에 뭐 기능, 성능 그런 것들은 뭐 비교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아이폰하고 LG X400 알아봤는데 다음 제품은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지금까지 좀 공짜 수준에 가깝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 소개했다면 이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이 나가는 편입니다. 제가 월 15,000원 이하면 살 수 있는 제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래픽이 나오고 네, 있는데요. 우선 삼성과 삼성의- LG 제품이네요. 네, 그래서 삼성의 갤럭시 A5 2017년형이고요. 네. 지난해 출시됐던 LG의 G5입니다. 우선 삼성 갤럭시 A5 같은 경우는 지금 10,000원 이하로 제가 정리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만 원이 아니라 아쉽게도 매달 기기값이 한 11,000원이 조금 넘게 1,000원, 나옵니다. 네. 네. 그 A 시리즈 같은 경우는 삼성의 더 보급형인 J 시리즈가 있는데 그거와 S 시리즈의 한 중간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중저가 제품이라고보다는 약간 중급 내지는 뭐 중고가 제품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이게 방수가 되고요. 배터리도 꽤 오래 가는 편이고 요즘 기기에 마찬가지로 충전 역시 빠릅니다. 카메라에 손 떨림 기능이 빠졌지만 뭐 카메라 자체도 쓸만하고요. 어지간한 이제 프리미엄급 폰에 있는 기능들은 다 갖췄다고 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뭐 거의 불만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네. 네, 뭐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그럼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네, 아까 잠깐 화면이 나갔는데 디자인부터 조금 차이가 납니다. 네. 통신사 로고가 이렇게 크게 빡 박혀 있어가지고 조금 뭐 그것뿐이 아니라 좀 고급스러운 면이 좀 덜 하고요. 사양 역시 물론 이제 요즘 나오는 S7, 뭐 S8보다 S8보다 좀 낮은 편이죠. 프로세서가 한 단계 아래의 프로세서를 탑재했고요. 램도 뭐 3기가로 비교적 많지만 요즘 플래그십들이 다 4기가로 나오니까 네. 조금 낮은 편이고 게임 같은 거를 할 때는 성능이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역시 저희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니까 좀 균형이 어느 정도 잘 잡힌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꽤 호평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다음은 LG G5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게요. LG G5 이제 지난달 한때 이제 공짜에 가깝게 이제 판매되기도 했는데 지금 한 달에 한 15,000원 수준으로 구매를 할 수 있거든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지난해 가장 안타까웠던 스마트폰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이게 성능 자체는 굉장히 좋거든요. 네. 성능 자체는 좋고 뭐 지난해 대부분의 플래그십과 마찬가지로 뭐 퀄컴의 이제 스냅드래곤 820이라는 프로세서 당시 최고급 프로세서를 사용했고 램도 4기가고 뭐 배터리도 흔하지 않게 분리됐고 뭐 여러 면으로 좋았는데 이게 오늘 이제 소개해드린 제품과에서 사용이 가장 좋고 뭐 최근에 나온 웬만한 스마트폰만큼의 성능을 보여주지만 문제는 모듈형 구조입니다. 이게 뭐 스마트폰의 이제 밑에 하단 부분을 빼서 배터리를 교체한다거나 네. 뭐 카메라 보조 기능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기능이 가능했는데 예. 그 부분에서 조금 약간 구현이 좀 아쉬웠습니다. 유격이 좀 있고 약간 제품 품질에 무슨 좀 하자가 있다는 어떤 컴플레인이 들어오기도 했었죠. 오히려 그 부분이 좀 안 좋게 해석이 되는 거네요. 이게 네. 또 세계 최초 모듈형 스마트폰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모든 제품이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일부 제품들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 좋은 인식이 조금 있었습니다. 예, 네. 뭐 새로운 시도가 그렇게 별로 큰 성과를 이루진 못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스마트폰 그리고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네. 막상 또 이렇게 듣고서 매장 가면은 기능에 대해서는 다 까먹게 되거든요. 맞아요. 성능도 그렇고 네. 다시 설명 들어야 돼요. 네. 그러면은 딱 한 가지 뭐 중저가 폰을 고를 때 이 점만은 잊지 마세요 할 만한 팁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중저가 폰을 포함해서 모든 알키 기기들이 다 비슷한데요. 높은 숫자가 달린 어떠한 제품을 사용이 제일 좋습니다. 가격을 제외하고 모든 사양은 예. 어떠한 스펙, 뭐 램이 됐건 프로세서가 됐건 그 뒤에 붙은 숫자가 높을수록 좋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유의하시고 가격 대비 어느 제품의 숫자가 더 높은 숫자가 많냐 이걸 보고 구매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가성비가 좋은 스마트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뭐 높은 숫자를 챙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어떤 기능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지도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네, 같네요.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